하면 되나요? 시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졸리시죠? 자, 저는 1시간에 끝내겠습니다. 1시간에 끝내고 50분에 최대한 50분에 끝내는 쪽으로 자 도전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건데 저도 워크샵 세션에 배정이 됐으니까 워크샵 미터리얼을 이제 바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시멘틱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할 텐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시멘틱 커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난 들어봤다. 오, 한 분, 두 분. 아,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랭체인 들어봤다. 아유, 자, 안타깝지만 저는 시멘틱 커널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링크드인 그리고 이제 기타 프로필이 있으니까 혹시나 팔로우 해주시면은 뭐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실습할 자료는 요거예요. 사진 찍어 보시고 그 이제 GitHub 리포지토리니까 들어가셔서 오늘은 사실 쭉 따라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 혼자 쭉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거를 직접 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쭉 혼자서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요 워크샵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뇌를 빼고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딱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워크샵의 목적은 사실은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멘틱 커널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 랭귀지 모델들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워크샵은 이제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콘솔 앱을 단넷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네이티브 코드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챗봇, 그 다음에 에이전트, 그 다음에 라그 같은 기능들을 벡터 스토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토큰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한번 빠른 시간 안에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그 AI를 활용을 해서 앱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AI를 활용해서 앱 개발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개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기타 코파일럿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이제 코딩을 막 해주겠죠, 그죠?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세션에서 얘기할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AI를 인베딩을 시키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겠죠. 그리고 그 기능을 위해서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보통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띄고 있죠. RDB 같은 걸 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명령어를 내릴 때 어떤 특정 형태로 명령을 줘야 될 거예요. 타입을 해가지고 이제 CLI 같은 경우는 딱 그 명령어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해도 뭐 알렉사 오늘 날씨 뭐야? 해가지고 몇 가지 뭐 빅스비 뭐 알려줘 아니면은 뭐 시리 뭐 해가지고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으로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따라가 그걸 잘 벗어나면은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2022년 11월 20일 챗GPT가 이제 득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어로 막 질문을 하면은 얘가 막 자연어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습 데이터가 워낙에 많으니까 별의별 대답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 그 LLM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걔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걔는 답을 해주고 보니까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쳤죠.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을 때 그런 어떤 예를 얘기해줘. 뭐 이러면은 진짜 많이 얘기해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고쳐졌지만. 그게 이제 LLM의 특성이긴 한데 더 좋은 거는 요 이제 랭귀지 모델을 쓰면은 그 대화 컨텍스트 윈도우가 있어서 그걸 유지를 한 채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랭귀지 모델이 가진 특성을 그러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섞으면은 과연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똑똑한 지능형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 지능형 앱을 만들 때. 자,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장 일단은 사전 학습 모델이 필요하겠죠.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픈 AI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뭐라고 해야 되지? 사전에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 회사 사전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인텔리전트 앱을 만들 때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앱 개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써야 되다 보니까 확장성이라든가 어떤 고성능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어떤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막 트래픽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스스로 회사의 어떤 기술 스택에 맞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해서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크게. 그래서 이제 이제 개발자 관점, 인프라스트럭처 관점,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의 관점,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AI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할 거고, 그 위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관점에서 받는 거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돌던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서 파운데이션 모델과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필요할 겁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시켜주는 플러그인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는 주로 이제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제 프롬프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그 이제 미리 집어넣는 메타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가 되겠죠. 어떤 그라운딩 메시지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지나갔던 생성형 AI는 아무 답이나 막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나왔을 때 그것들 걸러내줄 수 있는 필터링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플러그인을 실행시켜주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현을 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랭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시멘틱 커널이라는 걸 볼 거예요. 오늘 시멘틱 커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자, 그럼 시멘틱 커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 데피니션이에요. 시멘틱 커널은 일단 경량이고, 그죠? 그리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AI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미들웨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주로 AI 세상에서 많이 쓰는 언어는 파이썬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이썬보다는 자바나 단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기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백엔드 API랑 연결을 하려면은 주로 이제 기술 스택이 다르니까 파이썬 개발자를 신규로 뽑거나 아니면은 이미 있던 것들을 어떤 API를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회사 입장에서 신규로 우리 회사는 자바샵인데, 우리 회사는 단넷샵인데 새롭게 파이썬 개발자를 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쓰면 되겠죠. 자바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쓰면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랭체인도 랭체인 4J 같은 것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미 다 다른 것들인데, 얘는 시멘틱 커널이라는 그 하나의 그 로직에서 같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라이트웨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해하는 시멘틱 커널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꽂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디즈니 애플리케이션을 탈바꿈을 하는 거고, 랭체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다르겠죠. 그런 정도만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다른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백킹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랭귀지 모델들을 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NET, 파이썬, 자바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SDK가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다 바로 꽂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래, 시멘틱 커널 좋다. 뭐가 그럼 레퍼런스냐? 라고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만드는 SDK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시멘틱 커널만 쓰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윈도우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뒷단에서 만들어질 때 이 시멘틱 커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딱 시멘틱 커널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이 세 가지 정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회사에 존재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하고도 잘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애플리케이션도 통합할 수도 있고 레가시 코드하고도 되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앱 개발 친화적이라는 게 굉장히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 베이스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되고 코드 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위 호환성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API들과 굉장히 플러그인을 통해서 굉장히 잘 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잘 붙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플러그인, 그 다음에 네이티브 코드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플러그인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에이전트 관련된 얘기에서 다양한 싱글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고 멀티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어서 걔네들끼리 서로 협업을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가장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오픈 AI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이제 애저 오픈 AI와 오픈 AI를 지원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이제 기톤 모델 그리고 허깅 페이스, 올라마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요. 이게 굉장히 크죠. 그 허깅 페이스랑 올라마에 거의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제 어디냐 LG에서 하는 엑사원 이런 것도 이제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그럼 거의 현존하는 모델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한국형이라고 되어 있는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 용도로는 좀 더 엔터프라이즈 프렌들리한 용도로는 아마존 베드락이라든가 애저 AI 파운드리라든가 구글 버텍스 AI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화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들만 붙이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없는 그런 게 되겠죠.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올라마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여러분의 로컬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약간 한국까지 약간 폐쇄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LLM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애저 AI 파운드리로 GPT-4 옴니를 한번 연결시켜 볼 거고요. 구글의 제미니를 한번 연결시켜 볼 거고 기톤 모델을 통해서 파이4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데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보고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제 앱 세팅스 JSON 파일에다가 이제 API 키라드가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안 보여드릴 거고요. 자, 털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저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애저 오픈 AI 쪽에 엔드포인트랑 API 키를 이제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톤 모델은 이제 오픈 AI의 인퍼런스 API를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기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갖고 오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커널을 만들고 커널에 빌더 패턴을 써서 쓰는데 여기서 보실까요? 저는 애저 오픈 AI의 챗 컴플리션을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글 제미니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 챗 컴플리션을 통해서 기톤 모델도 연결시킬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의 랭귀지 모델을 한꺼번에 다 연결시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볼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인보크 프롬프터 싱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는 거는 이제 별도의 구현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 데서는 인보크 프롬프터 어싱크라는 동일한 메소드를 써요.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구글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보크 프롬프터 어싱크죠. 그죠? 그 다음에 기존 모델 갖고 올 때도 인보크 프롬프터 어싱크. 그러니까 이미 추상화가 다 돼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연결만 시켜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슨 모델이 있든 동일하게 돼 있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가진 이제 시멘트 커널이 내세우는 프롬프트 추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콘솔 랩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 텐데요. 얘가 이제 제가 딱 하면 이제 저한테 뭐 뭘 들어 할 거예요. 제가 자,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볼게요. 자, 너 누구니라고 물어보면은 쭉 해서 오픈AI는 난 오픈AI야. 나는 구글이야. 그 다음에 나는 누구야? 라고 나오는데 깃허브 모델이 오늘은 좀 느리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 전에 연습한다고 토큰을 다 써서 하루에 쓸 수 있는 토큰 수가 정해져 있는데 다 써가지고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이제 파이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각각의 모델마다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오픈AI에서 나오는 그 답변,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답변, 그다음에 이제 깃허브 모델에서 나온 답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양한 모델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허깅 페이스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올라만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그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 막 핫한 뭐 딥식 같은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데모는 나왔다. 한참 걸리네요. 이거 나오다 말지? 나왔다. 오래 걸리네. 오늘 깃허브만 느린데요. 자, 오늘 보여드렸던 데모는 지금 아까 그 링크 깃허브 리포지토리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지금 데모는 여기에 스텝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여러분들께서 쭉 따라해 보시면 돼요. 제 말 안 듣고 이것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내용을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거니까 쭉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플러그인을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플러그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는 다양한 LLM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 이제 활용을 이제 해야죠. 플러그인도 만들고 에이전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플러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과 LLM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한 프롬프트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 .NET, 파이썬의 네이티브 코드를 활용을 한 플러그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LLM을 제어를 하는 거죠. 프롬프트 플러그인은. 그리고 거기에 프롬프트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LLM한테 맡겨요. 랭귀지 모델에 맡겨가지고 어떤 그 프롬프트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시킬래라는 거를 제어권을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코드도 마찬가지로 .NET, C# 코드 아니면 자바 코드 뭐 이런 걸로 해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연동시킬 수가 있겠죠. 이걸로 하게 되면은 외부 API 같은 것도 회사 내에 있는 외부 API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연결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막 갖고 쿼리에서 날려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네이티브 코드 플러그인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데모를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그때 덩달아서 그 채팅 히스토리를 통한 어떤 컨텍스트를 쭉 맥락을 유지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어떻게 펑션 콜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두 번째 실습이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끝나고 제가 두 번째 데모로 넘어가서 할 텐데, 여기서 열면은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갖고 오고 첫 번째 인라인 프롬프트를 갖고 올 거예요. 인라인 프롬프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롬프트가 이제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일단 백그라운드를 세팅해 놨습니다. 나는 이제 음식을 먹는 거 좋아하고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을 때 자,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죠. 자, 너는 트래블 에이전트야.
트래블 가이드 에이전트야 해놓고 나는 어떤 도시를 방문할 거고 나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을 때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추천을 해줘 라고 이제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뭔가 있어 보이죠. 이게 이제 파라미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갖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플러그인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런 파라미터 두 개를 집어넣어줘라 라는 거죠. 백그라운드는 위에 있었고 시트만 이제 갖고 오는 건데 그래서 똑같이 인보커 싱크를 해주죠. 인보커 싱크를 어싱크인데 해주면은 이제 그 플러그인을 바로 집어넣으니까 여기 안에 프롬프트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는 인보커 프롬프터 싱크였지만 지금은 바로 그냥 요 플러그인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인보커 싱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인풋으로 받죠. 자, 인풋으로 받아요. 여기에 있는 요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요걸 갖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건 끝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얘가 저한테 이제 어느 도시를 가고 싶니? 자, 서울 그렇습니다. 자, 서울 하면은 제가 이제 쭉 해서 그 서울과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해주죠. 뭐 먹을지 뭐 이제 해서 이런 이제 챗봇 형태의 어떤 이제 트래블 에이전트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데요. 하여튼 뭐 오만 얘기를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이렇게 해서 뭐 저녁 때 뭘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요 프롬프트가 코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프롬프트는 사실 되게 자주 바뀌죠.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기 되게 자주 바꿔야 되니까. 근데 코드 안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계속 컴파일을 하고 다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럼 별로 효율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라인 프롬프트보다는 얘를 외부에서 프롬프트를 인젝션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인젝션 시키는 방법은 요거예요. 요걸 갖고 오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파일을 플러그인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읽어와요. 여기서 쭉 읽어오고 그 중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오는 플러그인들을 잔뜩 갖고 오는데, 자, 플러그인들을 잔뜩 갖고 오는데 그 플러그인 중에서 트래블 에이전트라는 걸 갖고 와요. 그럼 플러그인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그인 하나, 둘, 세 개 있죠? 트래블 에이전트가 있고 부킹 에이전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트래블 에이전트를 갖고 오는 거죠. 트래블 에이전트 가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이렇게 외부로 정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요걸 하나 더 추가를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추가로 프롬프트를 정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외부로 해놓으면은 외부로 이제 빼놓으면은 나중에 계속 프롬프트만 바꿔도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별도로 다시 배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아규먼트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이제 하느냐, 추가하느냐고 해서 이 컨피그 파일에다가 CT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얘가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똑같은데 외부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온 곳이 대구니까 자, 대구 해보겠습니다. 짠, 대구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해줘 했으니까 쭉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막 대답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프롬프트를 한국말 대신에 뭐 일본말로 해줘, 아니면 뭐 중국말로 해줘, 아니면 뭐 스페인어로 해줘 한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바뀌겠죠. 아니면은 좀 더 프롬프트를 이번에는 뭐 이렇게 먹을 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줘, 아니면은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줘 하는 프롬프트를 계속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이제 프롬프트로 했지만 네이티브 코드로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기차를 부킹하는 에이전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기차를 부킹하는 에이전트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트레인 부킹 플러그인이라는 코드를 갖고 오죠. 코드를 갖고 옵니다. 그 코드가 여기서 보면은
부킹 에이전트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갖고 오는데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편하게 귀찮으니까 제이슨 파일로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그 기차 시간표가 딱 3개가 있어요. 3월 20일에 출발한 서울로 출발하는 KTX가 하나 있고 3월 23일에 수서로 출발한 수서로 도착하는 SRT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3월 25일 날 서울로 도착하는 이제 세월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놨고 여기 보시면은 20날 출발하는 거는 이미 부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럼 3월 20일 날 부킹해줘 하면은 아마 얘가 예상하기로는 부킹 풀북 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 데이터를 갖고 마찬가지로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여기서 펑션이 하나가 있어요. 자, 트레인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확인하는 거죠. 트레인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트레인을 부킹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의 이제 메소드가 있어요. 펑션이 두 가지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트레인을 찾아주세요 할 때는 도착지, 그러니까 목적지와 실제로 출발하는 날짜 이 두 가지를 파라미터로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아마도 이제 요거를 실행을 시킬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부킹해줘 할 때는 그 트레인 아이디를 하겠죠. 트레인 아이디는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디 1번, 2번, 3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고 여기서 그럼 그걸 갖고 얘가 이제 쭉 하는데 여기 볼까요? 챗 히스토리가 있어요. 챗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의 대화의 그 맥락을 계속해서 갖고 가니까 이걸 갖고 얘가 저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펑션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오토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얘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이 타이밍에는 내가 그 트레인을 부킹하는 펑션을 호출을 해야 되는구나. 이 타이밍에는 내가 그 시간표를 확인해야 되는 펑션을 호출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자동으로 알아서 판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또 실행을 시키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게요. 자, train to 서울 할게요. 자, 서울 가는 해줘. 했더니만 자, 해서 자, 그럼 출발 날짜를 물어보죠. 아까 그 트레인 부킹하는 파라미터가 두 개였잖아요. 도착지와 그러니까 목적지와 날짜. 제가 날짜를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파라미터가 이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서 물어보죠. 어떤 날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은 20, 25, 03, 20 한번 해볼게요. 3월 20일 날 해줘. 자, 했더니 그걸 보고 이제 얘가 해주죠. 3월 20일 날 했는데 이미 부킹이 됐네? 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다른 날을 얘기를 해줘. 라고 해서 제가 그럼 20, 25, 03, 25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제가 쭉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새마을호가 있네. 얘는 지금 부킹이 가능해?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약해줄까? 했을 때 yes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쭉 해서 부킹을 해주죠. 자, 부킹을 해줍니다. 그죠? 부킹을 해줬어요. 자, 부킹을 해준 결과는 아까 그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면은 아까 트레인이 여기서 false였는데 지금 true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얘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도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파라미터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파라미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값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보죠. 그 물어보는 방법은 채팅 히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맥락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플러그인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에이전트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에이전트는 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에이전트 만들기 라고 해서 이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에이전트는 각각의 이제 에이전트마다 페르소나를 부여하겠죠. 너는 뭐 하는 에이전트야? 너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라고 딱 부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에이전트의 핵심은 자동화죠. 자동으로 뭔가를 수행을 합니다. 또는 반자동 사람의 개입 중간에 개입을 하긴 하지만 최소화를 시킨 다음에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죠. 사람은 처음에 뭔가를 던져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하는
그게 이제 에이전트가 될 텐데, 그래서 사용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자기의 페르소나에 맞게 막 뭔가를 작업을 해요. 알아서 막 하고, 만약에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개입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각각의 에이전트끼리 서로 막 호출을 하고 막 해서 협업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끼리 막 협업이 다 끝났을 때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개입은 굉장히 최소화가 된 상태로 에이전트끼리 막 돌아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광고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광고 회사에 이런 제품을 홍보를 해줘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고객사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대충 요 세 가지 에이전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세 가지라고 하면은 전체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홍보 문구를 카피라이트를 만드는 이제 카피라이터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가 제대로 그 카피라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밑자료를 제공을 하는 이제 막 리서치하고 하는 그런 마케터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세 가지가 각각의 이제 고유의 페르소나를 갖고서 이제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란다. 사용자가 어떤 홍보를 할 대상을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탕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니면 무슨 베트남 쌀국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입력을 하면은 요 셋이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을 거예요. 막 지지고 볶아서 홍보 문구를 카피라이터가 만들어주면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승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젝을 한다거나 하겠죠. 리젝을 하면 다시 또 계속 지지고 볶을 거고, 승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사용자한테 돌려주겠죠. 이런 카피가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최종 승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요거를 사용자는 사실 최초에 입력값 하나만 넣어주고 나중에 결과값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니까 굉장히 편해지겠죠? 한번 그거를 또 데모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또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프롬프트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 거고요. 싱글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또 네이티브 코드 기반으로 또 싱글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가 막 협업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 3단계고요. 자, 3단계를 계속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걸 다 닫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열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이 돼 있고, 이번에는 첫 번째, 자, 이야기꾼 스토리텔러 에이전트를 만들 거예요. 스토리텔러 에이전트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토리텔러 에이전트는 쭉 해서 처음에 일단 에이전트를 정의를 해야겠죠. 데피니션을 쭉 합니다. 어디서? 스토리텔러 .yaml 파일이라는 것을 갖고 와요. 여기 스토리텔러 에이전트가 여기 있습니다. 스토리텔러 에이전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요걸 해주죠. 기본적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이제 갖고 있어요. 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인풋 파라미터는 토픽과 랭스가 있을 거고요. 그죠? 약간의 창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0.6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온 상태에서 쭉 저는 이제 요 데피니션을 갖고 프롬프트를 만들죠. 자,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죠. 데피니션을 갖고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템플릿을 바탕으로 해서 챗 컴플리션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챗 컴플리션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자, 만들고 시멘틱 커널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채팅 히스토리를 만들고 거기다 시스템 메시지를 딱 이제 박아놓죠. 너는 아주 그 얘기를 잘하는 스토리텔러야. 그리고 대답은 항상 한국말로 해줘. 라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페르소나를 부여를 한 거죠. 페르소나를 부여를 했고, 자, 그 상태에서 쭉 집어넣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주제만 딱 던져주면 얘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막 대답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대답을 나오고 그거를 이제 히스토리에 집어넣고 문장 3개로 만들어줘. 딱 3문장으로 만들어줘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여기서 히스토리와 아규먼트 통해서 그냥 인보크 스트리밍 어싱크를 했으니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끝났고, 자, 세 번째에서
자, 세 번째에서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뭔가를 물어보라고 나오겠죠. 뭔가 이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해줄까라고 했을 때 뭘 할까요? 자, 뭐 하나?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과연 알고 있을까? 자, 뭐 하나? 그때만 쭈르륵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 얘는 알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과연 중증 예상을 알까 얘가? 모르네요. 자, 모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기가 어쨌든 요 주제를 갖고 하는 거죠. 사람 이름이라는 건 어차피 알았으니까 아는 것 같으니 이제 백강혁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했다. 전설의 검을 숭인 아주 위대한 용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막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스토리텔러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었고 프롬프트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코드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 기반으로 만들어 볼 텐데. 아까 이제 그 기차 부킹하는 거랑 조금 내용이 좀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메뉴 플러그인을 갖고 옵니다. 그 이제 호텔이란다. 식당에 그 서버가 되는 거죠. 식당에 이제 서버가 돼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서버 에이전트한테 우리는 메뉴를 추천을 해줘. 자, 오늘의 메뉴.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보통 이제 식당에 들어와서 자, 오늘 뭐 추천 메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에이전트가 그걸 보고 일단은 추천 메뉴를 해줄 거고, 아 그래요? 그러면 클램 차우더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아 9불 9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여기는 모든 가격이 다 9불 99 통일이네요.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메뉴 플러그인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펑션 초이스 비헤이비어를 오토로 해놨죠. 자동으로 그 펑션 두 개를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자기가 호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죠? 시스템 메시지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너는 아주 그 친근한 그 레스토랑의 서버야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럼 이걸 갖고 돌려보면은, 자, 돌려보면은 이제 저한테 막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자, 메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메뉴 물어보면은 쭉 해가지고 왜 갑자기 한국말로 대답하지? 자, 이렇게 해서 클램 차우더, 콥 샐러드, 차이티라고 이제 메뉴가 3개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자, 클램 차우더에 대해 설명을 해줘라고 할 테니, 야, 그럼 클램 차우더가 9불 9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에이전트가 내가 갖고 있던 펑션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적당한 대답을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좀 더 고도화시키면 더 재밌는 이제 거에 나오겠죠. 더 붙이면 이런 주문까지 해줘. 키오스크까지 가는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지금까지 싱글 에이전트를 두 개를 하나씩 만들었다면은, 자, 이번에는 에이전트 두 개를 만들어서 협업을 하는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협업을 하는 시나리오도 여기 쭉 이제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좀 해놨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그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이제 그 카피라이트를 이제 광고 카피를 리뷰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는 광고 카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에이전트. 그래서 각각의 이런 이제 그 페르소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리뷰하는 애는 데이빗 오길비라는 굉장히 뭐 광고계에 유명한 레전드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걸 쫙 추앙하는 이제 그런 에이전트를 이제 페르소나를 해놨고요. 카피라이터도 막 쫙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굉장히 이제 그 본질에 집중을 하고 뭐 등등등.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그 수정 사항이 왔을 때는 바로 그걸 바탕으로 바로 이제 손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해놓고, 각각을 바탕으로 해서 책 컴플리션 에이전트를 아까처럼 만들어놨죠. 에이전트 리뷰어 만들어놨고 에이전트 라이터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둘이서 막 협업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되면 끝나야 된단 말이죠. 끝나야 되는 그 조건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광고 카피가 어프로브가 되면은 끝내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에이전트끼리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에이전트 두 개를 이제 설정을 해놨으니까 요 두 개의 에이전트끼리 서로 그 대화를 할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항상 카피라이터 다음에는 리뷰어가 대답을 해야 되고, 리뷰어가 얘기를 하면은 카피라이터가 또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계속 주고받아라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이전트 그룹 챗을 만듭니다. 아까는 에이전트 하나씩 만들어놨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에이전트 그룹 챗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에이전트 두 개를 집어넣고, 그럼 그 에이전트끼리 해서 처음에 그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서로 간에 채팅을, 그러니까 에이전트 작업을 시작하는 그 이제 발화자는 에이전트 라이터죠. 카피라이터가 일단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쭉 뭔가를 합니다.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이거를 끝내는 조건은 아까 했던 어프로브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어프로브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리뷰어한테 나오는 거죠. 리뷰어한테 어프로브가 나오면은 이건 끝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끝나고, 그랬을 때 쭉 합니다. 그 중에서 최대 10번까지만 해라. 10번 이전에 나오면 좋고, 10번까지 안 나오면 맨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걸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내는, 이렇게 에이전트끼리 얘기하는 걸 이제 끝내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챗 메시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력을 집어넣고 쭉 돌아가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바탕으로 이것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하는 에이전트니까 저한테 어떤 거를 홍보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저는 뭘 집어넣을까요? 오늘은 날이 좀 꾸물꾸물하니까 쌀국수가 땡기죠. 그러니까 이제 쌀국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쫙 하면은 쭉 해가지고 이제 광고 카피가 만들어주고, 이거 바로 어프로브 하네?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잠깐만. 얼큰한 거, 마라탕.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어보면은 쭉 하니까 쫙 해서, 자,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리뷰하죠? 나도 어프로브도 하니까, 그래? 하면 새로 만들죠. 새로 쭉 만들고, 또 나도 어프로브 돼요. 좀 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마 토큰이 지금 딸려가지고 잠깐 쉬는 거예요. 토큰이 딸려서 잠깐 쉬는 거라서 좀 기다려보면 이제 어프로브해서 나올 거예요. 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어쨌든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그 깃허브 모델을 썼으면은 토큰이 다 써서 내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애저 오픈 AI를 연결해 놨으면은 한 1분, 2분쯤 후에 다시 리프레시가 되니까, 됐다. 쭉 합니다. 쭉 해서 나오겠죠. 나오면은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자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기다릴 수는 없으니 어쨌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까 처음에 이제 보셨잖아요. 어프로브 하니까 바로 끝나고, 얘는 계속 말만 하면 자꾸 나오지. 그래서 또 리젝트 당했어요. 나도 어프로브 나왔죠. 그러니까 또 하죠. 맨 마지막에 어프로브 했죠. 그러면 쭉 설명을 해주니까 끝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카피라이터와 프로젝트 매니저, 리뷰어 사이에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런 작업들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끼리 작업을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이 이 세 번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라그 패턴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실습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의 랭귀지 모델들은 컷오프 데이터가 있죠. 예를 들어서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 20일인가? 그게 아마 컷오프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걔는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인식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사의 내부 데이터는 얘가 트레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회사의 내부 자료 같은 거는 트레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바로 라그 패턴이죠.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이 더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럴 때 쓰기 편하겠죠. 회사 내부 자료 같은 것들을 쓰기 좋으니까 그 회사 내부 자료는 또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락업 패턴을 쓰는 게 좋으냐, 파인 튜닝을 쓰는 게 좋으냐는 사실 회사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락업 패턴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계속해서 뭔가를 돌려야 되고 회사의 어떤 인프라가 돌아가야 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이 없는 데서는 사실은 파인 튜닝을 돌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는 락업 패턴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빠른 데이터 검색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벡터화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벡터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막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아 대충 어떤 거야 될 거야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요 엘라스틱에서 나온 요 이제 그림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죠. 뭐 이미지라든가 문서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엠베딩을 위해서 벡터 형태로 이제 벡터화를 시키죠. 그 트랜스포메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다 저장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리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벡터 사이에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를 돌려주는 거죠. 요게 이제 벡터 서치의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벡터 그럼 어떻게 벡터로 만드느냐는 저는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저보다 훨씬 잘나신 그 대사분들이 알아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활용만 하면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대신에 양쪽이 동일한 벡터 알고리즘을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고 치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시멘틱 커널 안에서 이제 벡터 알고리즘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벡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게 벡터 스토어 내지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시중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시멘틱 커널이 지원하는 게 한 14개, 15개가 돼요. 이제 그 개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아니면은 빨리 지원을 안 해준다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벡터 스토어의 그 내용을 구현만, 인터페이스는 있으니까 구현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벡터 스토어뿐만 아니라 빙이라든가 구글 같은 검색 엔진도 벡터 스토어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면은 검색 엔진에 진짜 검색을 해요. 구글에다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 결과를 그 이제 텍스트 서치 결과로 돌려주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쓰기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벡터 서치가 이제 할 텐데 그 대신에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자동 펑션 콜링이 됐든 에이전트가 됐든 막 하다 보면은 토큰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갑니다. 그렇죠? 사실 LLM을 회사 입장에서 사용할 때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돈이잖아요. 그 돈은 토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큰은 곧 돈이기 때문에 토큰을 많이 쓰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토큰을 적게 쓰면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보내는 프롬프트가 얼마만큼의 토큰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얼마만큼의 그 프롬프트들이 오고 가는지 컨텍스트가 오고 가는지 그게 다 어딘가에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얘는 지금 너무 많은 토큰을 쓰는구나. 좀 최적화를 시켜야겠다. 얘는 뭐 괜찮네. 이렇게 해서 좀 더 성능을 높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구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보냈을 때 걔가 답변을 보내주잖아요. 답변을 보낼 때 할루시네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뭔가 그 약간 부적절한 그런 답변이 올 경우에는 걸러야겠죠. 응답 필터링으로 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날라오길래 우리가 그걸 걸러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멘틱 커널은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그 이제 저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뭐 쿠버네이티스나 이런 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 텔레메트리는 거의 업계 표준이어서 이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도구, 예를 들어 그라파나라든가 프로메테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붙여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까지는 없고 로컬에서 보기 좋은 어떤 단넷 아스파이어라는 대시보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이제 그 벡터 스토어에 들어가는 그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제 데모용도로 해서 그냥 메모리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할 거고, 대신에 이제 이것 마찬가지로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로 가면은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그거를 그냥 단순히 포스트그리시컬 데이터베이스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일라스틱으로 바꿔도 되고, 원하시는 걸로 다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넷 아스파이어 대시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또 한번 코드를 통해서 보여줄 거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때쯤 끝났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어쨌든 1시간 10분 남았으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하는 건데, 저희가 앞부분은 요 모니터링 하는 부분 일단 그 이제 주석을 쳐놨어요. 해놓고 여기서 이제 해서 그 벡터를 갖고 옵니다. 벡터를 갖고 와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메모리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일단 레코드를 그냥 일단 하드 코딩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8개의 레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요 레코드 8개를 쭉 해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거기다 이제 벡터화를 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 키, 텍스트, 링크, 그 다음에 이제 엠베딩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이 엠베딩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이 벡터 스토어에서 이렇게 엠베딩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 엔트리, 이 텍스트는 원문 텍스트가 되겠죠. 원문 텍스트가 될 거고, 이건 출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다 다 집어넣는 거고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서치를 합니다. 그죠? 서치를 하고 이 벡터 스토어에는 기본적으로 서치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멘틱 커널이 만들어 놓은 그 커넥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플러그인을 바로 이제 만들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벡터 서치 결과를 이렇게 갖고 와서 몇 가지 이제 이런 포맷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사용자 질의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어떤 출처라든가 그 이제 벡터 서치 결과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라고 이제 해놨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쭉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쭉 실행을 시키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벡터 스토어를 다이렉트로 검색한 결과를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그 검색한 결과를 다시 넣어서 그 체크 컴플리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연어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자동 펑션 콜링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그 다양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그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세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가 그냥 그 LLM에 물어볼 때는 뭔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대답을 길게 하죠. 버버스하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벡터 서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What is semantic kernel?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벡터 스토어를 바로 검색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컴플리션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출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펑션 콜링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거지만, 펑션 콜링에서 인스트럭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 방금 했던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오고 갔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자,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제가 주석을 쳐놨던 이 부분을 해설을 시켜볼게요. 자, 주석을 이제 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멘틱 커널 안에다가 그 주석도 이제 그 모니터링하는 거를 다 이제 로깅하는 그 로직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그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없기 때문에 로컬에서 도커 컨테이너로 그걸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자, 돌리면은 돌죠? 자, 돌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제 돌고 있어요. 컨테이너가 돌고 있고요. 컨테이너가 돌고 있어서 제가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대시보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시보드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은 아무런 콜이 없었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깨끗하죠. 그렇죠? 대시보드 깨끗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what is semantic kernel? 또 물어봤어요. 쫙 하니까 주로 뭐 아까랑 다르게 뭐 하나 나오죠. 이게 이제 화면에 로깅이 되는 거고, 동일한 로깅이 저쪽 안으로 아스파이어 대시보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나와요. 그렇죠? 다 나온 게 이제 보이고요. 제가 일단 이건 종료를 시킬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대시보드 들어갈까요? 이만큼 이제 로깅이 쌓였죠. 그렇죠? 이렇게 로그가 쌓인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단내자 아스파이어라는 대시보드를 로컬에서 돌렸지만 이게 동일하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실까요? 트레이스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트레이스가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로깅이 두 군데밖에 안 됐죠. 첫 번째 텍스트 서치 부분은 로그하는 부분이 제가 로깅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없는 거고, 두 번째 텍스트 서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얘는 책 컴플리션 한 거고, 두 번째 거는 거기에 오토 펑션 콜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로그가 쌓인 게 다르죠.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걸 보면은 이렇게 해서 텍스트 서치로 들어가고 책 컴플리션 이렇게 한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는 GPT-4.5를 썼네. 쭉 해서 여기서 이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 GenAI 프롬프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서치한 그 프롬프트가 그대로 들어간 거죠. 결과가 데이터로 들어갔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가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 첫 번째 펑션 콜링에서 첫 번째가 이렇게 해서 어디서 시만틱 커널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트가 오고 가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얼마만큼 우리가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토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지능형 앱 개발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멘틱 커널이 어떻게 되는 거다라고 시멘틱 커널 자체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거기에 플러그인도 만들어봤고, 에이전트도 만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벡터 스토어를 통해서 라그 패턴까지,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구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것도 한번 사진 찍어주세요. 오늘 아까 이제 실습 자료는 맨 처음에 링크를 보여드려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메틱 커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메틱 커널 문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라고 했잖아요. 오픈소스에 그 프로젝트에 가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단넷으로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자바를 쓴다, 파이썬을 쓴다 하시면은 가보시면 샘플 코드가 파이썬 자바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2주에 한 번씩 그 시멘틱 커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아카다데미스/G3J run SK로 가보시면은 쭉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 코딩으로 그 백핸드에 요 붙여서 하는 뭐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까요? 막 가능하다면 올라만까지 붙여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폐쇄망에서 돌아가는 시나리오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분, 두 분 정도만 제가 받아볼까요? 없으면은 좋은 거죠?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재미없었거나, 너무 쉬웠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거나,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밖에 있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계속해서 밖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네. 네. GitHub이요? 요거요? 네. 요것도 이제 사진 안 찍어두시면 사진 찍어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